네, 2025년의 첫 주, 그래도 오늘은 상승을 주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해온솔루션 이정호 팀장님, 금요일에 잠금 해제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이정호 팀장님과 어떤 종목들 만나볼지 좀 기대감을 안고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는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상승으로 전환을 해냅니다. 1.5%가량의 상승폭 현재 만들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4.5%까지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갑니다.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은 7% 넘게 급등세 시현하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수급을 확실히 많이 가져가고 있음을 반증을 해주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를 제외하고는 IT 반도체 섹터 내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저가를 다수 터치했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에코프로가 9.6% 급등세 만들어주고 있고요. 셀 3사를 비롯해서 소재단에서도 일제히 강세 흐름 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려감을 좀 씻어내는 듯한 시세를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져가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죠.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파마리서치만 2%가량의 조정 나오고요. 알보리펩, SK바이오사이언스, 삼천당제약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 함께 누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는 약간의 혼조세, 금융주, 게임 엔터, 로봇 AI 쪽도 강하고요. 소비 음식료 쪽까지 골고루 훈풍이 번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네,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빨간 머니맵을 보니까 그래도 첫 주에 선물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정호 팀장님과 함께 종목들 바로 열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앞서서 저희 머니맵 살펴봤을 때도 오늘 현대차와 기아 조금은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만 현대차는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었죠. 자, 고환율 오히려 좋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현대차 IRA 보조금 이슈로 어제 상당히 또 시세가 좋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사실 계속해서 수출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씻지 못했던 작년이었다면 올해는 조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건 아니지만 바이든 정권 때 IRA 법안 관련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 관련해가지고 IRA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지급 안 됐던 종류의 차종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연도엔 좀 확대가 되면서 아이오닉 시리즈, 기아차의 EV 시리즈, 제네시스 시리즈까지도 포함하면서 어떻게 보면 IRA 법안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슬라 인도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현대차는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구매력이 우리가 테슬라 한정된 모델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이제는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서 그중에서도 현대차가 가장 많이 수혜를 받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지금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관련해가지고 차종들이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있지만 무조건 미래화 사회로 가려고 한다면 전기차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현대차는 한숨을 돌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더욱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좀 뒤덮었던 2024년이었는데 2025년에는 또 다른 모멘텀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신호탄을 IRA 보조금이 쏘아 올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이번 키워드는 미국 판매량입니다. 2024년도에는 사실 미국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던 현대차, 기아였는데 올해는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고민도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왔잖아요. 혼다와 닛산의 이 합병 소식도 들려왔는데 IRA 보조금 축소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우려감도 사실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판매 계속해서 호조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미국 판매 호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작년에 있었던 그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IRA 보조금을 못 받았을 때도 이런 판매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IRA 보조금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 가격은 더
더욱더 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현대차나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보유자분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이 들어왔을 때 IRA 법안이 폐지가 되냐 안 되냐, 아니면 관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IRA 보조금이 없을 때도 이만큼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IRA 보조금이 지금 이번 연도에는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더욱더 폭발적인 판매량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에 정말 많이 팔렸는데 현대차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고 있냐라고 본다면, 작년에 있었던 인도 관련해가지고 IPO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규 수급이나 그런 부분이 수급 개선이 많이 꼬이면서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지수가 빠지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연도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환율이나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서는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은 수출로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신차 출시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이번 연도는 조금 더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2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 필요하겠으나 일단 IRA 보조금을 통해서 2024년도에 보조금 없이도 만들어냈던 성과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지금 뭐 고환율 오히려 좋아라는 저희가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 자체는 우려스럽습니다만 현대차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좋게 볼 만한 포인트도 분명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볼게요. 기관 매수세인데 최근에 우리 시장에 좀 돈이 말라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관이 그래도 현대차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나 봐요? 네, 기관들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시장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누가 뭐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일 거예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점은 없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하방을 지켜준다라는 거는 현대차들 다들 아실 거예요. 현대차는 20만 원 밑에서 모아가자. 지금 가격대가 21만 원인데 그렇다면 조금 부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주는 모습세,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기재기를 필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현대차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은 약했습니다. 물론 지수가 지금 하방 압력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 부분,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가고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도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긍정적인 요소는 많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1,450원까지도 이상까지도 올라가주면서 환율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여론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순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환율에 제일 밀접한 부분,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현대차가 가장 탑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인도 IPO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금 수혈이나 이런 부분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연도에서는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다. 작년에는 기대감만 갖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못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확보가 됐던 이번 연도 시점부터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현대차도 25만 원, 30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이정우 팀장님 옆으로 돌아가고 있는 스탁 화면을 보시면 현대차가 3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기록했던 그 주요한 요인이 인도 IPO 기대감이었거든요. 이제는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쪽에서도 IPO가 기대감만으로 좀 주가가 움직였다면 성과를 찾아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2025년도 첫 종목으로 현대차를 갖고 왔는데요. 이건 단기적인 추세보다는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예, 현대차 목표가로 2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19만 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요, LIG 넥스원입니다. 어제 방산주들 시세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좋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LIG 넥스원의 소제목, 로봇과 방산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최근에 또 굉장히 핫한 테마, 오늘은 살짝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로봇이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고스트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냐, 뭐 협동 로봇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로봇 테마 안에서 우리가 어느 종목을 골라야 될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기도 해요. 고스트 로보틱스는 LIG 넥스원과 어떤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은 방위산업 기업에서 로봇 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뜬금포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는 그런 느낌이 강했지만 이번 연도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보면 사업의 윤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로봇 사업과 방위 사업은 이젠 필수가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LIG 넥슨은 어떻게 보면은 먼저 그런 부분을 보고 미국에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회사의 지분을 60%를 인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어떤 회사냐라고 본다면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로봇개라고 다들 보셨었던 강아지나 이런 부분 로봇개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있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전쟁이 일어나면 정찰이나 감시나 탐지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로봇개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보다 손쉽게 인명피해가 없이 이런 첨단 방위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완성 시너지나 이런 부분 안 나오고 있지만 이런 미래의 기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벌고 있을 때 안주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된 똑같은 제품만 생산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하겠지만 새로운 산업과 시너지가 맞아떨어지고 그게 미래의 먹거리와 맞아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회사들은 이번 연도 내년 내후년 갈수록 더욱더 상승 탄력이나 회사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LIG 넥슨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방산 쪽의 최근 테마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무기 체계에서 조금 더 소형화가 되고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가 함께 논의가 되어야 그러한 종목들이 함께 모멘텀을 타고 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도 드론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국지적인 면에서 활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물론 우리가 방산 테마 안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이슈가 되겠고요.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60%를 가져가면서 상당히 일찍부터 로봇 사업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2025년 수출인데 어쨌거나 본 기업의 아이덴티티는 방산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본업을 잘 해야 될 텐데 2025년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2024년도에 8조 원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천궁이나 이런 부분이 동유럽을 떠나서 뭐 아랍 쪽이나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2025년도에 좀 더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의 LSAM 그리고 미국의 비공 수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의 비공 수출 기대감이 뭐냐면은 비공이라는 게 유도무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미국의 유도무기 관련해가지고 수출했던 이력이 없어요. 근데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이 조금 더 달라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나그룹에서 어떻게 보면 MRO 사업 수주나 이런 부분이 미국 쪽에서도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술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테스트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그때 LIG 넥슨의 비공의 유도무기가 성공률이 100%가 나왔습니다. 이 유도무기라는 게 유도탄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률이 100% 이상, 100% 정도가 나오기가 정말 힘든 부분인데 이 정도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정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왔고 이런 수주 모멘텀이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작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MRO 산업 수주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이게 가능할까? 아직까지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수주 나오고 나서부터 하나그룹들이 어떻게 하나오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왔었는데요. LIG 넥슨도 유도무기를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는 모멘텀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2025년 LIG 넥스원 이 방산이라는 본업에 집중을 해보았을 때 가장 핵심이 될 것은 이 비공 유도 무기 체계의 미국 수출 여부일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LIG
넥스원의 이 모멘텀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드론인데요. 이 드론 사업 앞서서 로봇도 살펴봤습니다만 최근 시장에 핫한 테만 네. 모두 모여있는 LRG 넥스원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핫한 것만 다 갖고 있는 방위산업 기업이 LRG 넥슨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방위 기업 3사 중에서 제일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더졌던 모습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드론 산업, 로봇 산업, 그 방위 산업 이런 세 가지가 시너지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주가 탄력은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드론 관련해 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 쪽에서 F-35를 비판을 하면서 드론이라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방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방위 산업 기업들은 떨어지고 드론 관련주들이 올라섰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 LRG 넥슨은 어떻게 보면 드론 관련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유도 무기 그리고 첨단 산업 무기 어떻게 보면 LRG 넥슨이 갖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최대한 인건 줄이고 어떻게 보면 첨단 기능을 갖고 있는 방위 산업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LRG 넥슨이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 국방 신속 획득 기술원과 어떻게 보면 모바일 네트워크 통신 체계 기술을 이거를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부분이 뭐냐면 드론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병이나 이런 부분이 통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을 체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LRG 넥슨이 더욱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방위산업 기업 이번 연도도 수출이 다들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부분, 환율도 올라가고 오늘 갖고 온 두 종목의 키포인트는 둘 다 수출 기업이고 환율이 지금 가격대에서는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았습니다. 직전 고점보다 더 높게 32만 원 정도까지는 이번 연도 상반기 못해도 하반기 정도에는 한 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손절가는 20만 원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LRG 넥스원 상방을 조금 크게 열고 32만 원의 목표가 제시해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체크하시면서 그리고 말씀해주신 모멘텀들 체크하시면서 LRG 넥스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해온솔루션 이정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